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HFF 컨설팅 하승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뉴트라이트 비즈니스, 건강기능식품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리더님들은 이 건강기능식품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본사에서 우리 좋은 그런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리더님께서 이 교육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그 비즈니스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관한 그런 규제를 지금 완화하고 있는 그런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반면에 또 이제 관련된 법이나 규정에 대한 그런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과 단속이 강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련된 그런 규정 준수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그런 감시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능성,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 그 표현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만 또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 고객들, 소비자들은요, 이 어떤 그 제품이나 그 제품 안에 들어있는 그런 원료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그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건강기능식품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은 약간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비즈니스 하시면서 또 공부까지 하시려면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본사 교육의 그런 활용도를 앞으로 더 높이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께서 비즈니스 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교육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으시고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하실지,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교육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아마 느낌이 드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영양학 교육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에너지 흐름 이해하기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우리가 영양소를 열량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그 열량 영양소의 대표적인 것들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식생활하면서 이러한 영양소들을 섭취했을 때 과연 우리 체내에서 어떤 변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로 발생을 시켜서 우리 생명활동 유지하는 데 이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비즈니스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고객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더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과 연결시키시기도 더욱 용이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런 식품은 바로 이제 백미죠, 밥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밥을 통해서 또 빵이나 어떤 그 식품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데, 탄수화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에너지로 발생이 되거나 혹은 우리 체내에 남아있게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일단 탄수화물은 복합당이기 때문에 당분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단순당 하나하나씩 잘게 쪼개져야만 우리 소화기관 내에서 소화를 할 수 있고요. 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의 구성 단위, 지방산이기 때문에 지방도 지방산 단위로 잘게 쪼개져야만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 단위로 역시 분해가 되어야만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분해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효소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한 단위로 물질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가 되어야만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럼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당 단위로 분해가 된 다음에 이제 소화기관에 흡수가 되어서 이제 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당분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우리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대사가 되었을 때는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로 전달돼서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만약에 추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일단 글리코겐의 형태로, 그러니까 단순당이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이 또 이제 부족해지면 이렇게 저장되었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단순당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다음 단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그러면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에서 에너지로 바뀐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섭취하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이상 더 과잉으로 섭취하면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지방으로 축적되는 순간 그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분해가 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할 때 지방에까지 축적될 때까지 그만큼의 많은 양을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생활 하실 때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하고 과잉의 탄수화물 섭취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유는 바로 이제 지방 섭취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것,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산 단위로 분해가 된 다음에 세포로 이동이 됩니다. 역시 세포로 이동이 되고 또 그 세포 내에서 또 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과잉의 지방 섭취는 역시 지방 세포에 저장되거나 혈액 중에 지방구로 존재하면서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의 형태로 체내에서 이용되거나 혹은 다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활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했을 때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미노산 형태로 간으로 이동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기타 아미노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실 때 어떤 식생활을 했고 또 그런 식생활에 따라서 어떤 내가 기능성 성분을 섭취했을 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성 성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효소가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의 단위로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당으로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강낭콩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단순당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트에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이 파세올라민 성분, 강낭콩 추출물이 함유된 그런 제품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관 내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단순당이나 지방산이나 아미노산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되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그러한 기능성 성분들이 있죠. 식이섬유와 키토산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와 키토산은 소화기관 내에서 지방이나 당분, 콜레스테롤 등을 흡착해서 배설시키기 때문에 우리 체내로 흡수되기 이전에 처리해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이어트 하실 때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은 그냥 세포 내로 바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의 작용을 통해서 과잉의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대사를 차단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HCA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역시 이러한 어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그런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과잉의 탄수화물 섭취가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성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섭취를 했을 때 우리가 세포 내로 이동이 돼서 지방이 에너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성분이 바로 L-카르니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지방산을 세포 내로 운반해주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운반체 성분이 들어있는 L-카르니틴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섭취하신다 그러면 지방의 어떤 대사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기능성 성분들이 각각의 에너지 전체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하신다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너지 흐름 자체만 이렇게 이해하셔도 어떤 그 제품과 어떤 성분들을 활용을 할지 이렇게 잘 알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글리코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수화물이 우리 체내에 저장되는 일종의 어떤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단백질 이러한 영양소들이 우리 체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대사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대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B군이 각각의 과정에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ATP라고 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러한 ATP를 이용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추론하실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이러한 글리코겐, 중성지방, 단백질 이러한 열량 영양소들이 실제로 체내에서 대사돼서 에너지화가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비타민 B군 많이 섭취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다이어트 하실 때 비타민 B군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어야만 우리 체내에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B군 중에 엽산이나 비타민 B6,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혈관계 건강하면 오메가3 지방산 떠올리실 테고 그 밖에 감마리눌렌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 성분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비타민 B군도 심혈관계 건강에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단백질 대사가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은 혈액의 점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혈액 흐름에 방해가 되는 거고요. 또 혈압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심혈관계 건강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비타민 B군이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을 대사시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도 단순히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거나 이러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메가3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오메가3 하면은 이렇게 우리 혈행 개선이라든가 혈중 콜레스테롤 지방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체내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왜 어떻게 오메가3 지방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따를까 이런 그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지방산은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9 지방산 이러한 지방산들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중결합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포화 지방산은 건강에 안 좋고 불포화 지방산 우리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메가6 지방산 중에 감마리놀렌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6 지방산 중에 리놀레산과 아라키돈산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잘 알고 계시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EPA, DHA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들은 우리가 섭취했을 때 세포막에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세포로 안으로 흡수되면 여러 가지 그런 세포의 어떤 그 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국소 호르몬 혹은 세포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아이코사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코사노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포막의 필수 지방산으로부터 합성되는 생체 기능 조절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종류가 1계열도 있고 2계열도 있고 3계열도 있어요. 각각 다른 종류의 그런 생리활성 물질이 이 불포화 지방산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러한 그 생리활성 물질이 균형 있게 생성이 되면 우리 세포의 리듬과 어떤 적절한 그런 세포의 활동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가 많아지면 균형이 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오메가6 계열의 그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과 아라키돈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아주 많이 현대인들이 많이 섭취하는 가공식품이나 혹은 인스턴트 식품 또 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신체 내에서는 2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과량으로 생성이 되고요. 나머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2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과잉 생성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그 변화가 혈소판이 응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혈소판이 응집이 다량 발생했다 그러면 혈액 흐름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고요.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2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대량 생성되었을 때 염증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현대인들에게 염증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했을 때 그 원인으로서 오메가6 지방산을 우리가 과잉으로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를 충분하게 섭취해야만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 수축을 억제하고 염증 유발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 현대인들에게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뉴트라이트의 경쟁력 혹은 차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7년까지는 한국아메이 뉴트라이트 교육부 뉴트라이트 강사로 이제 근무를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그런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을 이렇게 대행해주는 그런 그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여러 회사의 다른 여러 가지 그 타사의 제품들과 뉴트라이트 제품들과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 뉴트라이트의 그런 차별성은 뭐냐? 그 제가 생각하는 뉴트라이트의 가장 큰 차별성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원료의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예를 들어 요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리를 할 때 우리가 다양한 그런 원료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그 원료의 어떤 품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 부분이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그 시중의 오메가3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그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네,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획 즉시 얼음과 함께 신선하게 보관한다거나 주요 생산 공정을 진공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거나, 또 정제 과정에서 오메가3를 스트레스 최소화시키고 산화를 억제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공법들, 또 원료들을 사용하고 적용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최고 품질의 오메가3를 사용한다. 뭐 이런 부분만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보더라도 네, 우리가 그 원료의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약처에 화면 보시면 식약처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식약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그런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0.002 피코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코그램은요 1조분의 1g이에요. 1조분의 1g보다 더 훨씬 더 100배, 1000배 정도 더 적은 양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어떤 환경 오염 물질, 환경 호르몬 물질이나 환경 오염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최고급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뉴트라이트의 강점 차별성은 식물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식물 영양소 중요한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제품에 적용시킨 기업이 바로 뉴트라이트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뉴트라이트는 식물 영양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서 기업 철학을 실천한 저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제품에 대한 판매나 매출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직접 실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식물 영양소를 우리나라에 도입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식물 영양소의 중요성은 해외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뉴트라이트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했던 5-a-day 캠페인, 5-a-day, 하루에 5단위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자, 이러한 캠페인이 미국 그 성인들의 그런 다양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유럽으로 이제 전파가 됐고요. 우리나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에 뉴트라이트가 한국영양학회 대한영양사회와 함께 네, 이러한 그 캠페인을 시작을 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 식생활이 계속 변화되고 육류나 그런 편의식 위주의 식생활로 변화되면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일과 채소를 아무거나 이렇게 많이 섭취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5칼라 캠페인을 시작한 거죠.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리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이제 식물 영양소가 대세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도 식물 영양소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건강기능식품 기업에서도 이 건강기능식품에 식물 영양소를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정말 믿을 수 있고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 영양소를 사용한 그러한 제품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식물 영양소, 또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 영양소를 네, 함유하고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요번에 작년에 그 XX가 리비전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비전한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건강 상태를 실제로 이제 뉴트라이트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5가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실제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거고요. 또 5가지라고 하면 뭐 노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흰색, 주황색, 그 다음에 퍼플, 네, 자주색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그나마 가장 많이 충분하게 섭취하는 색깔이 흰색. 우리 이제 마늘이나 양파, 배추나 무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흰색인데도 불구하고 그 흰색의 섭취 비율이 25%를 넘지 않는다. 네, 가장 많이 섭취하는 색깔의 과일과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그 색이 이제 퍼플색, 파랑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3%에 채 미치지 못하는 섭취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XX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물 원료들 중에서 우리가 강화해야 될 부분은 바로 네, 이 퍼플색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퍼플에 해당되는 엘더베리라는 그런 작물을 네, 추가로 네, 함유를 하게끔 이렇게 제품 리비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이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기본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제품화에 대한 노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뉴트라이트의 가장 큰 차별성이 아닐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세 번째 차별화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이 그 건강기능식품이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니면 어떤 인정된 효능에 대한 어떤 유행에 편승한 그런 제품들인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유산균이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유산균 제품이 엄청나게 시장에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또 지금 면역에 관련된 그런 영양소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또 면역에 관련된 그런 영양소를 포함한 제품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그 모든 제품들이 과연 실질적인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뉴트라이트의 제품들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XX에 관련된 임상 그 결과들입니다. XX를 섭취했을 때 실제로 DNA의 보호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그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또 XX를 실제로 섭취했을 때 항산화 능력이 강화된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건강상의 위협이 되는 부분이 산화이거든요. 우리 몸은 계속 유해산소로부터 산화에 대한 손상을 입게 되고, 또 그러한 그 과정들이 반복되면 신체 기관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XX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의 산화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실제 임상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이제 HPLC 분석이라고 해서 네, 어떤 XX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식물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식물 원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가 실제로 네, 분석 결과 함유하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진행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별화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XX라는 완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임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왜 별로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지 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에 대한 임상 연구는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완제품, 제품에 대한 제품 자체로 임상 연구 진행한 그런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실험으로 증명이 된 그러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가장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뉴트라이트의 건강기능식품은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그런 ABO 리더님들 만나고 회원님들 만나서 들었던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뉴트라이트 제품 너무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예가 있어요. 자동차 예를 들어드리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동차는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출시된 인도 국민차라는 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격이 가장 싼 차로 알려져 있죠. 가격대가 2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50만 원 차 근처에서 좀 시내에 잠깐 왔다 갔다 하고, 네, 먼 거리 아니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차를 좀 구매할 의향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막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가 왜 이렇게 가격이 싼지. 네,
이 차의 그 가격이 싼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바퀴는 시속 70km까지밖에 견디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도 없고요. 1단이죠, 그냥 1단이고, 그 다음에 파워 윈도우도 없고, 파워 핸들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엔진은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자동차를 250만 원 주고 구매하실 소비자가 과연 있을까? 그런데 왜 건강기능식품은 네,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고 좋은 원료를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왜 싼 가격에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할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많은 우리 AB원님들께서 그러면 하 대표님은 그 어떤 제품을 뉴트라이트 제품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뭐 가능하면 모든 제품을 다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약속을 지킨 부분은 제가 이제 만약에 한국아메이를 떠나게 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은 뉴트라이트를 섭취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었는데 그런 약속은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영양소들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또 다양한 제품들을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더블 X 식물 영양소와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죠. 뉴트라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식물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식물 영양소들이 현대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기도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어떤 면역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영양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단백질 꼭 섭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오메가3 지방산도 꼭 필요합니다. 네, 오메가3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메가6 지방산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1대 4에서 8 정도. 이 비율은 모유의 비율입니다. 모유에 들어있는 이 비율 정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비율인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의 이 오메가3,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은 지금 1대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오메가6를 섭취하시고 있고 상대적으로 오메가3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3의 섭취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오메가6의 섭취를 줄여야 된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이나 육류의 섭취를 좀 줄이시고 오메가3 섭취, 등푸른 생선을 많이 섭취하셔야 되는데 등푸른 생선을 그렇게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없는 그런 식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네, 어떤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 앞서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많이 섭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어떤 오메가6의 그 과잉 섭취, 오메가6의 과잉 섭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 들어보셨죠? 트랜스 지방산을 너무나 과잉 섭취하고 있는데 트랜스 지방산의 과잉 섭취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심혈관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산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트랜스 지방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실 때 라벨 확인하시죠.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그럼 보통 이제 제로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품 중에 트랜스 지방이 과잉으로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런 식품들인데요. 평소에 많이 섭취하시는 식품 중에 이렇게 많은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트랜스 지방의 하루 제한 섭취량은 하루에 2g입니다. 2g 넘으면 우리 건강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식품 중에는 100g당 이렇게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이 함유가 되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그 사이에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제한 섭취량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양의 그런 트랜스 지방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료에서 천연 원료로부터 식품으로 이전되는 그러한 어떤 천연 형태의 트랜스 지방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트랜스 지방의 하루 섭취량 2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식품의 0.2g 이하로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면 표기를 0g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0으로 표현된 그 제품 중에 트랜스 지방이 0.2g 이하의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품들을 하루에 10단위만 섭취하면 2g이 금방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만 우리 건강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제가 이제 트랜스 지방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식생활 중에서 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트랜스 지방산 섭취를 줄이자. 그리고 좋은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를 증가시켜야만 된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어떤 그런 어떤 제품이나 영양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거의 만능 영양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는 NO라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 질소를 코엔자임 Q10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NO라는 물질은 우리 혈관 내벽에 존재하는 그런 혈관 확장 역할을 하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고요. 우리가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은 혈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내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하는데,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 그러니까 이제 코엔자임 Q10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활기 넘치는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에너지가 발생되는 순간에 유해산소가 나오죠. 우리 세포 내에서 이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러한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코엔자임 Q10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건강에, 또 산화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코엔자임 Q10은 이렇게 에너지 활성화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기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간, 폐, 신장, 심장에 코엔자임 Q10이 높은 농도로 유지를 해야만 건강한 신체 기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코엔자임 Q10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신체 기관의 기능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코엔자임 Q10을 충분하게 섭취하실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제 코엔자임 Q10은 우리 가임기에 있는 부부들이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병원에 방문하면 남편분에게 권장하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네, 코엔자임 Q10이 남성의 정자 운동성이나 어떤 정자 수 증가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결과들, 제가 하나의 예시로 논문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그런 생활도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비타민 D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타민 D는 우리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영양소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밖에도 지방이나 당분의 대사, 또 심혈관계 건강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호르몬 조절, 또 면역 기능에도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면 PMS, 월경전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조울증, 불안, 불면과 같은 그런 감정 장애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고, 그 밖에 두뇌 기능, 인지력, 기억력, 집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타민 D에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 관리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제가 뉴트라이트의 경쟁력, 차별성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육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짧은 영양 교육과 또 추천 제품을 통해서 이런 영양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시기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